자, 학습 활동 1번 문제.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작품이 제목이 갖는 의미 세 가지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태아일 때 두근두근 소리를 듣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두근두근이 우리 작품이 제목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두근두근이라는 그 심장 박동 소리, 즉 의성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자, 태아일 때는 엄마와의 어떤 교감을 위했었죠.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의 두근거리는 소리, 심장 소리와 엄마의 어떤 심장 박동 소리의 어떤 교감. 자, 그것이 태아일 때 작품이 어떤 초반부에 형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태아일 때 어머니 뱃속에서 듣던 어머니 심장 박동 소리였죠. 자,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 자, 그것이 태아인 내가 듣던 울림이었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춤추고 싶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자,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동시에 설렘과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 이서아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나의 가슴 속에 일었던 기척의 의미는 뭐냐? 내가 가상 속의 어떤 소녀 이서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 마음 속에, 자, 우리 역설법 때 배웠었잖아요. 조용한 기척. 그래서 조용하다라는 것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고, 기척이라는 것은 소리가 들린다는 건데, 자, 두 어떤 용어, 두 상황의 어떤 상충. 그래서 역설적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서아라는 어떤 소녀에 대한 나의 마음속 울림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강하게 드러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서아라는 존재가 고요했던 나의 삶에 갑자기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나의 삶에 이서아라는 어떤 가상의 소녀가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래서 나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됐다는 거죠. 이서아라는 소녀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 품에서 쿵쾅쿵쾅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자, 그때는 두근두근은 아니지만 쿵쾅쿵쾅이라는 소리가, 자, 어떤 의미로 기능한다고 했었죠?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인데, 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 그리고 나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 그리고 나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 2번 볼게요. 자, 이번엔 다음 문장들의 의미와 표현성 특징을 파악하고 문학 언어의 특성을 탐구해보자 라고 해서 가, 나, 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가를 볼까요? 가는 어머니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 라고 해서 직유법 배웠잖아요. 그래서 원관념이 뭐였어요? 어머니 심장. 자, 보조관념 뭐였죠? 오동통한 달. 자,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뜨렸다라고 했죠. 자, 역시 여기에서 원관념 뭐였어요? 예? 원관념. 아, 나무요. 나무. 퍼트리드. 원관념. 원관념은 마음속에 비트가 퍼져가는 어떤 확산되는 현상이고, 자, 보조관념에 의해서 나무가 초록의 빛깔을 퍼뜨리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가 1대1로 대응하면서 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어떤 수사법의 표시를 동원해서 직유법이 적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런 부분하고 나 부분은 뭐예요?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나 있게 한 듯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펴졌다. 이거는 방금 설명한 역설법. 그래서 모순된 어떤 상황의 병치를 통해서 문학적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서아라는 존재가 방금 말씀드린 나의 어떤 삶에 마음속 울림 또는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마음속 고요. 근데 그 고요에서 울림이 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깃털은 가벼운 속성인데 아픈 자식, 자 병을 앓고 있는 아이 어떤 몸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지금 묘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가 없다는 듯 이라고 해서 굉장히 슬픈 상황을 아버지의 어떤 슬픈 상황을 깃털처럼 가벼운 이런 어떤 용어의 사용을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 가나 다에 공통적으로 지금 직유법이 동원된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죠. 공통적으로는 직유법이고 나에서는 역설법이 적용됐고 다에서는 자 직유법과 동시에 도치법이 적용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되겠는데 정리를 했던 거라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난 시간에 필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넘어가도 됐어요? 아, 이거 작품이 상징적 의미가 있었구나. 자, 그러면 두근두근 내 인생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다 쓸 필요 없어요. 다 쓸 필요 없고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근두근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순간의 두려움과 설렘. 자, 기척에는 새로운 만남으로 인한 설렘과 기대. 똑같네요. 새로운 만남으로 인한 설렘과 기대감. 자, 쿵쾅쿵쾅에는 뭐가 있대요? 나에 대한 이거 다 쓴 거네. 안 써도 되겠네. 아버지의 어떤 사랑. 그러므로 여기부터 쓰면 되겠다. 그러므로 여기부터 쓰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두근두근 내 인생이란 제목은 비록 짧은 삶이지만 나에게도 벅찬 감정을 느낄 수 있던 순간들이 있었고 나의 삶이 사랑과 기쁨을 느끼며 산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이 그 두근두근 내 인생이 상징적 의미로 정리를 한 부분이네요. 나에게 벅찬 감정을 느낀 의미 있는 순간들, 그 각각의 어떤 순간들이 나의 삶이 사랑과 기쁨을 느끼며 산 의미 있는 삶.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런 어떤 심장 박동의 어떤 소리를 느낀 그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아름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두근두근이라는 어떤 의성어를 통해서 즉 제목을 통해서 제시했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부분은 여러분이 쓸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뒤부터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TV가 좀 이상해요? 아니 갖고 싶어서요. 이거 TV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TV TV 엄청 크다. 우리 TV 엄청 많아. 이게 선생님에게 75인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저것보다 더 난 저거만 한 거 같기도. 저거는 딱. 이게 요새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한 180 정도면 살 것 같아요. 180이요? 예. 180을 샀어. TV가? 선생님 집은 TV 한번 86인치인데 TV가 86인치가 얼마 정도? 한 TV가 벽면의 한 80% 정도는 차지해요. 헐,
그래서 TV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뭔가 몰입감이 있어. 만약에 영화 보는 거 같아. 넷플릭스 볼 때 특히 좋아요. 우리 이거 좋아하는데. 엄마 보고 큰 걸로 좀 바꾸자고 해봐. 아니 근데 저희 애들이 많아서 막 놀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놀 수가 없어요. 큰 거를. 근데 다를 데가 없어. 아 맞아요. 벽이 없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커서 이제 뭐 가정을 꾸리면 그때는 아마 벽면 전체가 아 약간 스마트 그걸 거야 아마 패널일 거야. 벽면 전체가 패널일 걸요 이제. 스마트 벽 같은 거 약간 TV 별로. 너희들 나중에 크면 이런 TV 없어져. 그냥 벽면 패널이 그냥 벽면 자체가 이제 패널이지. 터치 패널. 자 넘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의미상 표현상의 어떤 특징 이 부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다 필기를 했었어요. 필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특징도 썼어요. 특성 있는데? 나 특성만 썼는데. 너희들 지난번에 여기에서 정리한 거예요. 이거 정리해서 다 썼거든요. 우리 밑에 거 그거 안 쓴 학생들만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및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해서 가 같은 경우는 직유법을 사용했죠. 이거 어머니 심장박동 소리가 포근하고 싱그럽게 태아인 나의 주변을 감싸고 있다. 나는 고요한 어떤 정막이라고 해서 자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서아라는 존재가 그동안 잔잔했지만 나의 삶에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거 다 필기했던 거예요. 나의 삶에 큰 의미로 다가왔음을 강조하고. 자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직유법과 도치법을 사용해서 병으로 인해 나의 몸이 가벼워졌지만 그런 나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이나 사랑, 책임감은 더 커졌을 것이다. 쌤, 저 밑줄 친거 났어요? 아니 이거 다 필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안 써도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돼요. 안 돼 있는데. 나도 안 해. 필기가 안 돼 있어요? 얘도 안 됐고 얘도 안 됐고. 왜 다 안 돼 있어요? 좀 잤었나 봐요. 하여간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학적 수사법을 동원했을 때 문학적 감동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학 언어의 특성이 제시가 돼 있어요. 쌤 멈춰줘요. 참신한 발상, 독창적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은 전달 효과를 높인다는 거죠. 전달 효과를 높이고 언어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좀 확대해 주세요. 네. 그 특성 쓰고 있는 학생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의미가 없잖아. 의미 표현상의 특징 다 썼어요? 아니요. 전혀요. 요새는 100인치 TV 나오더라고요. 100인치면은 거의 칠판 오씨. 칠판 영화관을 사라졌네. 그 정도라고? 그래 영화관을. 칠판 이 정도 폭의 높이는 더 높고. 영화 대여에 걸리면. 그걸 또 왜 자꾸 똑같네. 왔지. 근데 나도. 중간에 끝나게 TV 있어야 돼. 우리 엄마는 그냥 하는 건데 TV 다 90점 때문에. 지원아 접어. 다 90점 때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다른 사람도 있잖아. 우리 앞에. 일단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잠 잘 와요. 그리고 그런 류의 어떤 사람들은
그 백색 소음을 못 들으면 잠이 안 와. 그런 어떤 옛날부터 그런 습관이 들어서 그거 같아. 습관을 안 들이면 되잖아요. 야, 딸이 아빠한테 좀 잘 좀 말해봐요. 아빠 왜 그러시냐고. 그거는 그냥 진짜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저는 아빠가 엄청. 나머지는 다 볼게. 자, 얘들아 이제 문학원의 특성 쓰고 있니? 아니요. 그래 난 자유는 TV 엄청 몰라. 다 썼나? 글씨 대단해. 이거 나 밤에 내가 보는 글씨 나. 자, 이제 넘어가서 얘들아 넘어가도 되니? 안 된대요. 문제까지 써. 아니, 할 너무 많아. 자, 그다음 3번에 다음은 그 문학의 정서적 체험과 관련한 글인데,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던 장면을 한번 찾아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에서 정리된 문학 영상을 통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부분들을 찾아봤었잖아요. 찾아봤었는데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던 장면 이미 여러분이 한 3명씩 발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작성해도 되고, 그때 발표를 못했던 학생들은 감동을 받았던 장면을 찾아서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데, 예시답이래요. 거기 아름이가 부모님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이가 무엇을 했던 장면, 또 부모님이 무엇을 했던 장면, 각각 한 장면 정도씩만 찾아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던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2번에는 위 글의 기억과 관련하여 가졌던 느낌이나 생각. 자, 그래서 기억 밑줄 친구 보면 인간은 문학을 통해서 그것에서 얻은 감동을 통해서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까 아름이의 아픔과 그 고통이, 자, 극중 인물이 어떤 아픔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겪었던 아픔 혹은 앞으로 내가 겪을 수도 있을 아픔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과 관련하여 내가 타인의 어떤 감정이 또는 타인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에 공감했던 적이 있는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3의 소가루 1번과 소가루 2번 시간을 5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응원비도 자, 지난번에 감동받았던 장면 다 한 번씩 발표해봤는데 딱 2명만 발표해볼까요? 그때 발표했던 학생 말고. 야, 어디가 가장 그 인상적이었니? 영상 말고 우리 원장에서. 주은이 했었어? 주은이가 다른 학생 정기 봤어. 갑자기 조용해져요. 누구? 했어. 얘. 안 하네요. 주연이 안 했었어요? 표정으로 욕하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름이 장면과 부모님이 어떤 장면에서 아름이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름이요? 네. 부모님은 아름이요?
마지막에 네. 아빠 네. 부른 거 네. 감동적이었어요. 아름이가 아빠의 품속에 안겨서 아빠의 어떤 심장 소리를 듣는 장면, 그 장면에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자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데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아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장면이 인상 깊었대요. 자 그럼 부모님의 어떤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콩캉콩캉. 거기는 지금 한 거잖아.